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라도 시인이란 호칭으로 잘 알려진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가 같은 전북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행태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거짓말, 사기, 그리고 정동영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동영이 이재명 정권 통일부 장관이 된 뒤 드러낸 석연치 않은 은행들을 지적하면서 정동영, 당신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 맞는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정 시인은 또 요즘 정동영은 박지원과 같은 급의 저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자유우파 신당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0월 1일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의 접견을 불허하고 있지만 황 대표는 이번에 변호사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재학 시인은 거짓말, 사기, 그리고 정동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필자와는 같은 정씨지만 본이 다르다. 정동영은 동네 정씨이고 필자는 진주 정씨이다.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주 정씨를 포함해서 세 가문이 서로 혈연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경주에서 분파된 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동영도 필자와 같은 전북 출신이다. 그는 순창군 출신이고 필자는 고창군이다. 인접고을이지만 순창은 6.25 때 빨치산 해방구였다. 빨치산 활동으로 유명한 회문산이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정동영과 필자는 서로 정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길에서 정동영은 왼편으로 가고 있지만 필자는 바른 손, 오른손을 들고 옳은 길을 간다. 정시인은 여기에서 옳은 길에, 앞에 옳은 길에는 오른쪽, 왼쪽 할 때 그 옳은 길, 그리고 괄호 안에는 옳다, 그르다 할 때 옳은 길, 발음으로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 오른쪽의 옳은 길과 옳다의 옳은 길, 그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이 최근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 정동영이가 요즘 개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을 두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잘 살자는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진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친북적인 사기성 짙은 주장이며 한마디로 주제넘는 이야기다. 간이 얼마나 배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감히 일개 통일부 장관 따위가 한반도 영구분단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헌법은 제2조에서 북한 땅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 또한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인들은 귀화 신청 없이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동영 말대로 두 국가로 나눠지게 되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남의 나라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에 오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재학 시인은 이처럼 정동영의 최근 발언, 이 남북을 두 개의 다른 국가로 보자고 하는 주장에 숨긴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정동영은 탈북인들에 대해 국무총리 김민석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은 탈북인들을 반도자, 즉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라고 부른 바 있다. 반도자라는 것은 탈북인들을 북한의 시각으로 보는 악의적인 별칭이다. 김민석이가 북한인이 아니라면, 아니 김민석이가 정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탈북인을 칭할 까닭이 없다. 탈북인을 아예 우리 국민 취급을 하지 말자는 것이니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정동영도 김민석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두 국가론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 만약 북한에 파멸적인 정변이 일어난다면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군대를 북한으로 진입시킬 것이다. 중공은 동해 진출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을 흡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동영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독립된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 땅으로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땅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자동적으로 군대를 북으로 보낼 수 있다. 정동영이가 이런 상황이 싫은지는 알 수 없으나 감히 이 문제를 걸고 나온 저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북한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자라 판단된다. 평화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저항을 멈추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동영의 두 국가로는 바로 이 점, 중국의 침략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국군의 방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장으로 연결해 봐야 한다. 정재학 씨는 이어서 정동영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황당한 정동영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일이다. 정동영은 남북 평화를 주장하면서 북을 침략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 금시초문이고 경천동지할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침략 행위의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정동영의 얼굴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드론으로 평양을 침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4년 3월 드론을 서울로 내려보낸 사실이 있다. 정동영이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대한민국 국군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었다. 문제는 2014년 이후에도 북한은 꾸준히 드론을 내려보내 서울, 그것도 대통령실까지 촬영한 사실이 있다. 실상이 그러하나 정동영은 대응 차원으로 2022년 평양으로 드론을 보낸 우리 국군의 행위에 대해서만 침략행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정 시인은 또 정동영의 다른 그야말로 망언 같은 황당한 주장을 지적합니다. 그 정동영이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가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였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수백만 표 차이로 떨어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정동영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겨우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다. 지극히 초라한 일이다. 그런 그가 한반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정동영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동영이 더불어민주당 계열 당대표를 할 때 과거에 이재명이 정동영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영계로 성남시장 공천도 받았다. 뭐 이런 게 지금 거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위아래가 거꾸로 된 셈이죠. 당연히 나이도 정동영이 이재명보다는 많고 무슨 사회적 경력도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에서 대선에서 참패하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몰락했다가 뒤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잡으면서 그 공천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 쪽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권의 첫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정동영으로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셈이죠. 이어갑니다. 최근 정동영은 국군 사격 훈련에서 실탄 사격을 금하자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 이유가 북한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인데 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어찌해서 북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 북한군은 실탄 사격을 안 한다는 말인가? 여차하면 수없이 쏘아대는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과 핵은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의 사격 훈련은 위협이 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묻는 것이다. 정동영, 당신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 맞는가? 국군 사격 훈련 금지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북한을 보호하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인다.
한 해 조폐공사를 비롯 국가기관을 향한 천여 건의 해킹 시도를 평화화할 수 있는가? 북한이 내려보낸 난파 간첩, 포섭된 민노총 간첩들이 활보하고 있어도 이 간첩 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북의 김정은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북의 위협이 되므로 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을 금하자는 이런 말을 내뱉는 장관이 현재 이재명 내각에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과 이재명 내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 짐작이 간다.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정동영이 최근에 한 말 군인들이 실탄 사격 훈련 금지하자, 이게 도대체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이자가 지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군인이 실탄 사격 훈련 안 하면 그런 군대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냥 북한이나 중국에 아예 나라 내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만에 하나 전쟁 일어났을 때 바로 항복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요즘 전시작전권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시작전권 원칙적으로 환수를 하는 게 옳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나 혹은 김민석이나 혹은 정동영이나 이런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면 함부로 저자들이 만에 하나 전쟁이나 이런 남북 간의 대치사태가 났을 때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완전히 환수하면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혹은 정동영이나 저런 자들에 의해서 바로 손들고 항복하지 않는다고 과연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자들 지금까지 해온 짓들, 해온 말들을 보면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작 시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정시가 당나귀 정시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한자 정자를 약자로 쓰다 보면 첫 글자 사람인을 두 점으로 찍는다. 이 두 점이 꼭 당나귀의 귀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당나귀 정시로도 불리는데 고집이 세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동영은 영락없이 논리 없이 날뛰는 당나귀 꼴이다. 이 정도면 동네 정시 가문의 수치다. 일쪽에서 파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러분 지금 정시인 이야기대로 동네 정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정시에 저런 정동영 같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동네 정시들로서는 저자를 용서할 수 없는, 도대체 동네 정시에 어떻게 저런 자가 나올 수 있는지 아주 제대로 시위라도 벌여야 할 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였던 자가 나이도 10년이나 한참 아래인 이재명의 수하가 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인영도 했던 국가 통일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날뛰는 꼴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박재홍과 같은 급의 저질이다. 이런 저질들과 붉은 내각의 민족 통일을 기대하고자 6.3 대선에 임했던 국민은 없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뛰어넘고 있고 치솟는 나랏빚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관세 협상은 파탄이 났다. 유엔 연설 도중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버리는 트럼프의 저녁 만찬에도 참석 못한, 그리하여 우려 같은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국민을 향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은 참으로 가관이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칭 외교 천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믿고 있는 국민은 참된 우리 국민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온갖 나쁘끄러운 짓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삼권분립 붕괴와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영구히 통치하겠다는 빨갱이 독재 정권의 시작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번 화재로 불타버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96개 정부 시스템을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행정부의 발표다. 그 민간협력 클라우드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실제 업체들이 화웨이 같은 스파이 활동으로 유명한 기업들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도 참여한다는 소식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정보가 중국의 손아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거대한 음모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정작 씨는 이어서
현 정권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저질의 그런 정치 집단인지, 그리고 그런 정치 집단, 저질 정치 집단이 득세하는 것을 반드시 국민이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비인간적인 저질들과 전과자, 간첩, 그리고 친중 반역자 쓰레기들이 모인 집단이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개같은 맹종으로만 일관하는 집단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하는 짓을 친중, 친북 정치인들의 야만으로 판단한다. 네팔은 이 문제를 시민혁명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온갖 잡것들이 날뛰는 민주당의 결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세협상 파탄에서 보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해 서영교를 비롯한 정동영 같은 무리로 인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를 윤석열에게 떠넘기는 상습적인 사기꾼 짓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횡포와 범죄 사실을 방치하는 결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민주 반역 저질당에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좌빨은 스스로 망한다는 말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이 거짓말, 사기, 그리고 정동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정동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온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10월 1일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자세한 내용은 2, 3일 뒤에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대통령의 건강 문제만 먼저 말씀드리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라면서 정기적 투약과 당뇨식이 안 되니 건강관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받으러 법정에 나갈 때는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라면서 참으로 가혹한 자들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온 직후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 다시 짧게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구속 감당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곧 보석 여부 결정이 예상되는데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온 상세한 내용을 2, 3일 안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날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